오늘은 더 뉴 아우디 Q5입니다. Q5는 중형 SUV에 속하며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GLC, BMW X3, 제네시스 GB70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형 Q5 같은 경우는 3세대, 세대 변경 모델에 속하며 한국 시장은 작년 3분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림은 총 3가지이며 40TDI, 40TFSI, 45TFSI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6,673만 원부터 시작이며 오늘 저는 디자인 특화 트림인 블랙 에디션의 40TDI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Q5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그레너딘 레드 메탈릭 컬러이며 햇빛 빛반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이 신형 Q5의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세대 변경이 되면서 공격적이면서도 와이드한 스탠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앙부에는 이 아우디 로고가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블랙 에디션만 해당하는 디자인 파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콤 패턴의 싱글 프레임이 입혀져 있는 그릴부가 들어가 있는데 파츠 하나하나가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넓은 가시범위와 함께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요. 또한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웰컴 시그니처 라이트가 총 8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명회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의 에어 인테이크와 디자인들은 고성능이 아니긴 하지만 고성능처럼 느껴지는 디자인 파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Q5는 패스트백이라고 쿠페 형태도 있는데 저는 기본형 라인도 충분히 예쁘다라고 느껴집니다. 덩치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GB70하고 비슷한 재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전용 디자인이 탑재가 됩니다. 블랙 컬러의 루프렉과 블랙 컬러의 디에로 몰딩,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바디 컬러가 아닌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어 하단 쪽에도 블랙 컬러의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좀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듭니다. Q5는 휠이 19인치, 20인치 두 가지가 있으며 디자인은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트윈 스포크 실크 매트 그레이 컬러의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일반적인 알로이 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매트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캘리퍼 커버 같은 경우도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고성능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가 들어가 있으며 사이즈는 25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강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느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Q5는 이 루프 제일 위쪽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리어 윈도우 프로젝션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빛 반사가 유리 쪽에 한번 되기 때문에 시인성 뿐만이 아니라 심미적인 아름다움까지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만큼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엠블럼이 후면부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어진 타입이 적용이 되며 OLED 6개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웰컴 시그니처 라이트를 총 8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것도 메리트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범퍼 가니쉬와 디퓨저까지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며 기본 적재 용량은 520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52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러기지 매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약간의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탑재가 됩니다. 2열 폴딩 레버 같은 경우는 옆쪽에 수동 레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에어서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어 쪽에 전고를 낮춰줄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진짜 와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고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어서스를 제일 낮췄을 때에는 짐을 싣고 내리기가 조금 편안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어서스를 가장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는 사실 잘 안 담겨서 아쉽기는 한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고를 올려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Q5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S라인 블랙 에디션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요 S라인이라고 음각이 한 번 더 덧대어져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성이라든지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도 적당히 운전자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 탔을 때에도 피로도가 좀 덜한 시트의 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에는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는 수입차긴 하지만 넓은 적재 공간이 들어가 있고 또 야간에도 이런 불빛,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짐을 찾기가 좋더라고요. 이 앞쪽에는 스마트키 정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효율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대 변경이 되면서 기어 방식 같은 경우도 토글 방식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깔끔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데 야간에는 컵홀더와 요 센터 가이드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서 감성은 솔직히 벤츠보다는 아우디가 훨씬 더 예쁩니다. 앞쪽에는 4선 방식의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S라인 이상부터는 세미 D컷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이는 기본 트림하고 좀 디자인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S라인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에 2D 방식의 엠블럼과 함께 스티어링 휠 리모컨 같은 경우는 햅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아닌 요 아래쪽에 요 레버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방부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됩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1.9인치, 중앙부에는 14.5인치, 그리고 이것도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 10.9인치 디스플레이 MMI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아우디의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설정이라든지 차량의 기능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살짝 반응감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조명회사답게 실내등과 실외등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외장에서 보여드렸었던 웰컴 시그니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라이트 애니메이션 방식이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도 실내등도 투톤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패널 아래쪽에서 터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S라인 블랙 에디션인데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 실내 가니쉬도 살짝 다릅니다. 카본 마이크로 트윌 인레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약간 카본 같아 보이는 가니쉬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탈 페달도 이것도 S라인 이상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디테일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운전석 기준으로는 스마트 도어 패널이 탑재가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뱅 앤 올룹슨의 685W 16 스피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D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형 Q5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루프가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막 고급 트림은 스웨이드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패브릭인데 컬러만 블랙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차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챙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느낌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Q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이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살짝의 차이가 있는데요.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GLC를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GLC랑 거의 비슷하고 제네시스 GB70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협소한 실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아주 조금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조금 더 눕혀졌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센터턱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Q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쿼트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센터 쪽에 샤프트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한 뼘이 넘게 센터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인승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운데 좌석은 사람이 못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5의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전방부에는 에어벤트와 함께 열선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도 중앙부에 집약적으로 몰려 있어서 깔끔한 배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트 쪽에는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와 함께 수동이긴 하지만 선스크린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옵션이 꽤 풍족한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더 뉴 Q5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40TDI의 쿼트로 그리고 블랙 에디션 차량입니다. 일단 첫 주행 느낌은 보통의 중형 SUV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가 높은 타입이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도 잘 보이는 타입에 속하고요. 또 이게 Q5 같은 경우는 스포트백이라고 약간 쿠페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지 후방 시야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간혹 가다가 수입차들은 디자인 아니면 공기저항 때문에 조그맣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Q5는 덩치에 맞는 미러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사각지대도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야는 쾌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Q5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Q5라고 모든 라인이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최상위 트림인 45TFSI나 아니면 지금처럼 블랙 에디션을 넣으셔야지 에어 서스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서스펜션 방식과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어서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Q5를 시승하고 있어서 그런지 간헐적으로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가더라도 이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 충격 이런 것들을 최대한 흡수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약간 전기차처럼 미끄러지듯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노면이나 방직턱 구간을 연속적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 여기서 일반적인 서스펜션과 에어서스 사양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크랙이 있고 막 노면 막 빵꾸 뚫려 있고 난리 아니거든요. 이러한 안 좋은 노면 상태, 최악의 노면 상태를 지나가더라도 소음으로는 살짝 들리긴 하지만 충격으로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40TDI 블랙 에디션이라서 20인치 휠이 탑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우디 오너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못 찾았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모르는 상태에서 탔을 때 지금처럼 크랙이 연속적으로 있는 구간을 지나갔을 때 진짜 다른 중형 세그먼트와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동급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는 GLC나 X3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좋아요. 훨씬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한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되게 고급스럽게 닫힌다. 그리고 외부 소음 유입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차량 통행량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 다 다른 차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외부 소음을 진짜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림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시승 중인 사양 기준으로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2열은 아쉽게도 미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가 조금 고급스러운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외부 소음은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TDI 2.0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개별 설정, 다이내믹, 승차감, 효율, 오프로드 총 5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기본 모드라고 볼 수 있는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다이내믹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핸들과 에어 서스펜션, 운전자 지원 시스템, 버추얼 콕핏 레이아웃, 그리고 구동계에 있어서도 약간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는 엔진 스타트 버튼 옆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근데 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요? 와, 하지만 4000rpm에서 변속되었어요.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들어가더라도 뭐랄까, 엔진이 되게 여유롭다. 진짜 요 출력을 다 받아주는 도로는 국내에 없을 정도로 의외로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디젤 파워트레인을 품은 차량을 타서 그런 걸까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Q5 40 TDI 기준으로 2.0 디젤 엔진에 DCT 7단 조합으로 204마력의 40.7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출력을 아주 살짝 보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풀 가속을 밟아보면 와, 지금 6단 여기서 다운시프트 한번 더 해볼게요. 다운시프트. 그래도 RPM을 엄청 높게 쓰지는 않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6000rpm까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레드존이 한 5000 초반부터 6000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 풀 스로틀을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4000 이상을 잘 안 써주고 있습니다. 즉 풀 가속을 하더라도 레드존 근처도 안 간다. 이는 굉장히 여유롭고 고속 한계치가 넓다 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Q5를 지금 2일째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승차감이나 뭐 다른 모드와 비교했을 때 다이내믹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더라도 주행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주행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힝 하는 소리 들리세요? 다시 한번. 들리시나요? 힝! 이게 바로 18kW 가량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힝 하고 아주 약하긴 하지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차 중이고 뭐 ISG가 실행이 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잖아요. 엔진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전기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차 중이다가 출발할 때에도 이제 엔진 개입되었거든요. 디젤이라서 딱 티가 나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현재는 아주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이게 360도 뷰, 탑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 상황이나 후방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근데 살짝 왜곡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차체의 컬러가 지금 레드 컬러인데 누가 봐도 연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켜놓은 상황인데 이 앞쪽에 대시보드 앞쪽에 인터랙션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주간보다는 야간에 봤을 때 진짜 예쁩니다. 그럼 한번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되기는 했는데 뭐랄까 차체 사이즈 대비 막 엄청나게 기어비가 날렵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승차감으로 해놔서 그런가? 전방에는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Q5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 스포츠로 세팅이 되어 있는 다이내믹 모드입니다. 딱 돌았을 때 의외로 날렵해. 아니 되게 뭐랄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말랑말랑한 에어서스 특유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코너가 깊어지는 구간에서는 솔직히 롤링도 많이 발생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요럴 때 극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 약간 극한 주행을 하면 할수록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두드러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가 깊은 구간을 갔을 때 얘가 전고도 높은 편에 속하고 하체도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날렵한 코너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Q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후륜 기반이 아니고 전륜 기반입니다. PPC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5하고 플랫폼을 공유하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립력과 함께 정직한 선회를 가져가서 그런지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오, 그쵸. 이게 에어서스가 다이내믹으로 변경이 되면은 급조향이라든지 아니면 코너 구간을 갔을 때 좌우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급조향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차체가 기민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보통 급조향 했을 때 기민하게 반응을 안 해주는 차량들 보면은 차가 크지도 않은데 막 전륜과 후륜이 따로 놀고 막 반박자 늦게 따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Q5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의외로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그래도 찍먹을 할 수 있는 세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레버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요거를 셋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km 단위로 당연히 조절이 되고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가감속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해외 사양은 안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사양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고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이게 유지까지는 안 해준다. 요거는 뭐 법적인 도로교통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은 이 전방에 계기판으로도 보여주긴 하지만 또 이게 HUD가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동일한 아이콘과 애니메이션이 HUD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방에 차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감속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최신 MMI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 괜찮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주에 비 오는 날 있어? 죄송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씨.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 이게 보통 요즘 국산 신차라든지 수입차들도 이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런지 이 인터넷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주황색. 네, 실내등을 주황색으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오, 지금은 주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차량 제어는 해준다. 그럼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더워. 좀 더 편안하도록 설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오, 나 더워 하니까 에어컨하고 통풍은 또 왜 안 켜주지? 통풍도 같이 이렇게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 더워라고 했을 때 에어컨은 켜주긴 켜줍니다. 그럼 이런 것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나 배고파. 가까운 레스토랑을 찾는 중입니다. 고양시 의행운 포차 23점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야, 이거 되게 사람 말을 그래도 나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찰떡같이 운전자가 원하는 것을 콕콕 집어서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못 알아듣는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소 중인 Q5 40TDI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7km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100km 좀 넘게 주행을 했고 막히는 도로는 2, 고속 주행은 8, 2대8 정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4.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복합 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특히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여태까지 많이 타다가 오랜만에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서 그런지 연비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 짠! 이번에는 Q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뒷자리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한 번 더. 와, 엄청 높지 않은 일반적인 높이의 방직턱을 지나갔을 때는 정말 제가 요 세그먼트, D 세그먼트, 중형 SUV 중에서는 사실 거의 상급에 속하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은 제 이 우측 쪽에만 맨홀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살짝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충격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Q5 같은 경우는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45 TFSI나 지금처럼 블랙 에디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특히 1열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컴포트하고 안락한 하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장과 휠 베이스만 본다면 동급 수입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재원상의 차이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탔었던 GLC라든지 벤츠의 X3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 스펙은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20인치인데 에어소스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승차감은 진짜 정말 좋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오프로드를 주행하고 있고요. 약간의 자갈이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들을 캐빈룸, 승객에게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불편하게 알려주는 차량들이 있고 최대한 승객을 좀 배려해준다라고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Q5는 최대한 승객을 배려를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Q5를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신형 아우디 Q5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Q5의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이전 세대 기준으로 유로엔캡에서는 별 5개, IIHS에서는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Q5 어떠냐? 제가 시승해본 수입 중형 SUV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실내와 편안한 승차감,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이다 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가격 진입 장벽이 GLC나 X3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 같으면 풀옵션 GB70을 살 바에는 Q5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